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사람의 온기로 세상을 읽는 최요한의 세상만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내일의 평화를 그립니다. 긴장과 공존이 교차하는 한반도 24시. 외교와 안보 문제까지 하나의 맥락으로 읽어냅니다.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최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인데요. 자,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중국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회한의 세상만사 코너에서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회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자, 먼저 도대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신임 총리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이 난리가 난 겁니까? 이 지난 사태의 발단 지난 7일 날 일본 의회에서 한 야당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질문을 했어요. 둘러싼 어떤 상황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간주됩니까? 우리 일본을 둘러싸서 어떤 사태가 있어야 존립 위기 사태입니까? 질문하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전함이 동원되고 무력 사용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든 존립 위기 사태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존립 위기 사태란 단어예요. 이게 2010년 일본 안보법 개정 시 도입된 법적 용어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중국의 대만 공격 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 뜻이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중국 정부는 분노했고 중국 외교부가 극히 부적절하다라고 비난했는데 다카이치 발언 7일 날 했어요. 그 다음날 8일 날 오사카에 있는 중국 총영사 쇠젠이 자신의 SNS에 제멋대로 들이밀고 있는 그 더러운 목을 한순간 주저함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와, 세네요. 이렇게 발언이. 얘기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이 발언은 의도는 불분명하지만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중국 측에 항의를 제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 역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서 또 항의를 하고 그래서 지난 11일 날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 이게 일본 정부 종래 견해에 따른 것인데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고 특정한 경우에 대한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했죠. 예. 자, 그러니까 일본 의회에서요, 또 야당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특별히 중국이라는 차이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질문한 내용인데 평범한 질문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존립 위기 사태라는 그 6글자에 대해서 이 자위대 대만 방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갈등이 빚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일본 외무성 당국자가 또 중국을 갔어요. 예. 가나에 마사키 일본 외무성 대양주 국장이 중국의 류진승 외교부 아시아 국장을 만났는데 이거 서로 평행선을 달린 거죠. 중국 측은 총리가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이 무리 일으킨 것이 중단하고 실수 바로잡기 위해 구체 조치를 취해라. 이게 우리 입장이다. 근데 일본은 이 국회에서의 이 발언 변경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평행선을 달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 끝나고 나오면서 보도 영상을 찍었는데 류준식 국장이 양손을 주머니에다 딱 넣은 채 아주 굳은 표정으로 가나이 국장 내려다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본 가나이 국장은 공손하게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발언을 듣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AI가 아니라 잠깐 동안 이렇게 사람 자세를 이렇게 취하다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찍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거 굴욕 외교라고 난리가 났고 일본과 중국 갈등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예. 저도 화면을 봤습니다만 자칫
학교 선생님께 학생이 야단 맞는 듯한 야단 그런 맞는 느낌. 예. 자, 결국은 이날 이제 일본 영화의 중국 내 상영을 금지하는 사실상의 한일령을 내렸네요. 그렇죠. 예. 우리 그 사드 때문에 우리는 한한령이었는데 그랬죠. 우리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이제 한일령입니다. 영화 상영 중지가 됐다라고 하고 또 지금 중국 해사국 우리나라로 치면 해군이 저 일본으로 가까운 섬으로부터 870km 떨어져 있는 곳, 일본 본토 규수에서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서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6시까지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명백한 대일 무력 시위죠. 또 계속 뭐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 온라인이라도 계속 되어 있었던 도쿄 베이징 포럼 일시에 중단됐고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 가고 싶어서 중국의 그 대형 국유 여행사에다가 일본, 도쿄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아예 안 나와요. 못 가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중국과 일본 간의 지자체 간 교류도 모두 멈추고 또 아까 그 문제를 일으켜서 쇠진 영사 참수 발언했던 예. 쇠진 영사가 참여하려고 했던 그 히로시마에 있었던 그 행사도 취소되고 완전히 양쪽에서 간절해 버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뭐 다카이시 총리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요. 중국은 일본은 뭐 우리가 철회할 일 없다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서 필연적으로 이제 문제가 엄한 경제 문제로 불똥이 튀고 있지 않나 싶은데, 네. 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한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요? 이게 원래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중단됐다가 예.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하자라고 2년 3개월 만에 일본 정부가 사활을 결국 가까스로 재개시켰는데 그게 보름 만에 중단돼 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중단시킨 것도 가리비를 중단시켰습니다. 예. 근데 왜 가리비냐? 지금 사실 이 2022년 일본 수산물 한 해 수출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한 3조 6천억 원 정도 돼요. 근데 이 가운데 중국 비중이 한 전체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일본이 수출 수산물의 상징처럼 여기는 게 가리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규모가 크고. 예. 그리고 농어촌 지지 기반이 강한 집권 자민당 입장에서는 중국의 가리비 수출을 딱 막는 게 자민당 입장에서는 정치 내상을 받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주 고도의 좀 경제적인 네, 하나의 맞습니다. 좀 보복으로 일으켰는데요. 네. 자, 재밌는 것은 또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네요. 이거 참 유치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약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난리가 나니까 예. 라이칭더는 일본 편을 드는 거잖아요. 친미 반중 성향이니까. 그렇죠. 예, 예. 자신의 SNS에 오늘 점심은 초밥과 미소국 일본식 된장이라고 글을 올리면서 가고시마산 방어, 홋카이도산 가리비 해시태그를 답니다. 예. 또 이 내용으로 일본어로 또 적어요. 이게 중국 외교부가 지난번 다카이치 총리가 경주 AP에 와서 대만 대표랑 같이 인사하면서 일본과 대만의 실무 협력이 깊어지길 기대한다 이 메시지 냈었거든요. 네. 이거 가지고 중국 외교부가 막 항의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다카이치 총리가 자위대 발언하니까 바로 수산물 수입 금지 대응하고 중국의 공세로 나오니까 여기 일본과 공조를 다져온 이 라이 총통이 일본을 응원하는 모습을 자신이 밥 먹는 걸로 이렇게 딱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이 총통은 지난 17일에는 일본에 대한 중국의 하이브리드 공격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 트러블 메이커 누구입니까? 중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 돼서는 안 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 이러면서 중국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근 격화된 중국과 일본 양국 간의 갈등은 지난 2010년 일본의 센카쿠 또 영유권 분쟁에 이어서 그리고 2017년 우리나라와의 사드 갈등 때와 약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큰 그림이요. 네. 이게 한일령이 한한령을 따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행 제한 조치를 했고 예. 그다음 시토류 수출 그때 금지했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의 공연 드라마 K 콘텐츠 수입 금지했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일본 여행 제한 같은 경우는 자제 공고 형식이지만 사실상 가지 말라는 것이고 이것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 9월까지 일본을 찾은 중국인이 748만여 명이라고 하는데 이미 지난해 전체 698만 명은 넘었어요. 이거 안 가게 되면 일본 피해죠. 그렇게 되면 경제적 피해로 한 2조 2천억엔 우리 돈 한 21조 원 정도 피해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이쯤 되면 일본 다카이치 총리 출구 전략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 예. 본인은 전혀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네요. 심지어는 그 야당 의원이 그 질문에서 야당 의원이 제1야당 입헌민당의 오카다 가시야 간사장인데 이 문제가 커지니까 7일날 문제가 났으니까 10일날 답변 취소할 생각 없냐라 다시 물었어요. 기회를 다시 준 거군요. 예. 취소 안 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네. 지금 일본 여론이 밀리면 안 된다. 여론조사를 했더니 예. 오히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 대비 5.5% 오른 69.9%, 한 70%가 다카이치 총리 내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좀 도취돼 있군요. 여기도. 예. 예. 그러면 이게 반성할 줄을 모르는 퇴행을 거듭하는 일본을 보면 또 중국의 격한 반발을 탓할 수도 없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한국의 걸그룹 에스파가 일본 TV 출연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중국인 멤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중국인 멤버 빼야 된다라고 막 청원도 벌어지고 예. 우리도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현재 상황이 꽤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좀 이 총리에게는 우호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본으로 보면은 이걸 가지고 국가 안전보장 전략대 안보 산문서 개정을 비롯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 같다. 이게 또 일본이 또 이런 식으로 또 머리를 씁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눈에 띄는 뉴스가 바로 독도는 우리나라 땅, 대한민국 땅이라는 중국의 이례적인 지지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럴수록 냉철해져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난 11월 17일 날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황구시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일본의 영토 주권 전시관 확장에 한국에서 강하게 항의했는데 중국 입장은 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가 지난 14일 날 도쿄에다가 게이트웨이 홀이라는 공간을 그전에도 있었지만 추가로 마련해서 열었는데 여기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돼 있는 이런 이제 자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 가만히 있습니까? 항의를 했죠. 항의를 했더니 중국의 황구시부가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항의하는데 중국 입장은 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의 마오닝 대변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최근 일본의 여러 악성 언행이 주변국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평화의 길을 고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단 한마디도 독도란 지명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네. 악성 언행이라고 규정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이 중국이 독도 문제에서 한국 편을 들었다 막 해석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보도가 아니군요, 그게. 예.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면 독도는 분쟁 지역이라는 프레임에 갇힙니다. 예. 우리는 이미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분쟁 지역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일본만 좋은 일이에요. 예, 어찌됐든 중국과 일본의 갈등 사이에서 우리는 뭐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죠. 가만히 예. 있어야죠. 지켜보고 그러니까 있어야죠. 언론이 예. 먼저 나서서 중국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 지지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를 공유해서 활용했을 뿐이에요. 착각하면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예. 나중에 또라도 중국이 우리 덕분에 중국 역할로 인해서 당신 한국 너네 입장 좋아졌지라고 목이라도 뻣뻣하게 나오면 어떡할 거면 그거 우리 손해거든요. 알겠습니다. 적어도 독도에 대해서는 예. 흥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성균 국장이 진행하는